도시산업위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입니다. 예산 삭감에 대한 부서의 최후 마지막 의견을 좀 구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유지 관련해서 지금 모범 운전자 건물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성이 없는 건지 좀 문제 제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운전자 회는 파주시의 크고 작은 행사에 연 200, 한 70회에서 300회 정도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개인 택시라는 선량한 목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와중에 2023년도에 24년도 예산 편성 시에 이제 여러 가지 손 의원님께서 이제 그 예산 집행 과정에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저희는 올해 모범 운전자랑 몇 차례 계속 면담을 시행을 해서 이제 목적 외로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거나 또 아니면 급양비 또 사무관리비 기타 등등에 지출되는 것들은 피복 이런 것들은 다 대장을 구비해서 거기에 수벌부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의 운영비는 포함이 되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이제 외관하고 그 간판과 관련해서도 교체 요청을 조금 드렸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것에 약간 그 무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이제 운영비가 시급하다라고 했는데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고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직접 가봤는데 그게 2008년도에 모범 운전자가 현재 건물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건물 외벽에 대한 유지 보수는 없었던 상태여서 그 물때라든지 아니면 곰팡이에 페인트에 피는 곰팡이 이런 것들이 많이 흡착되어 있고 그게 컨테이너 박스에서 흘러나오는 녹들이 덜어 있어갖고 저희 부서에서 지우려고 좀 몇 번 시도는 했는데 오히려 더 번지는 상황이어서 조금 개보수도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그 콩 축제하고 인삼 축제 때 모범 운전자 교통봉사 하는 데를 갔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추운 곳에서 오래 서 계시기 때문에 발에 막 쥐가 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 의견은 자원봉사 나갈 적에 또 자원봉사를 하고 다시 모범 운전자회 사무실로 왔을 때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다음 또 봉사 활동을 실시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그 시급성보다 건물 외벽 청소 등 자체적인 환경 개선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내 외부 같은 경우에는 주기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 청소 같은 것들은 좀 종종 하고 계시고요. 올 수해 때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뒤쪽에 있는 그 배수로가 역류해서 많이 힘든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도 모범 운전자 회원 플러스 또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자체적으로 복구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외관 페인트 칠과 녹물은 저희가 가서 걸레질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행위 가지고는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시 페인트 칠을 하고 녹물을 없애는 전문가적인 손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전년도도 그렇고 추경에서도 이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또 다시 이게 전액 삭감이라는 방법으로만 굳이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는데요, 본 의원은. 아니요, 왜냐면 저기 예비심사에서 운영비는 운영비는 반영됐고요. 예. 그 유지 보수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된 게 맞습니다.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야간 시간대 택시 운영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올린 예산안은 브랜드 콜비를 2,000원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삭감 내용은 지금 1,000원으로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예, 상임위에서. 근데 이 부분 또한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예산 삭감되면 솔직히 그 손님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가중될 사항도 도래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 야간 택시 콜에 대해서 한 건당 2,000원을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 2,000원으로 했을 때는 이제 지금 그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비하고 저희 예산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한 콜당 2,000원을 결정한 거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뭐 5,000원을 주는 곳도 있고, 1,000원을 주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시에서는 이제 100회 이상의 콜을 이제 수령했을 때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 조금 틀린 것이 저희는 면적이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안양시하고 합친 면적이고 인근의 양주나 의정부 뭐 이런 곳과는 좀 틀리게 면적이 일단 넓고 그다음에 그 저희 야간 시간대를 보면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를 보면 이제 아침 9시, 저녁 6시, 그다음 9시부터 뭐 1시, 2시까지의 사실은 콜수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콜수가 많은 대신에 사실은 저희가 배차 성공률은 한 60% 정도여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택시가 다른 시군에, 그러니까 인구 50만 시군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저희는 택시 한 대당 인구를 한 60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 전체 평균은 300여 대인데 그것만 봐도 한 2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택시의 야간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아까 의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과 이제 맞물려지는데요. 저희는 이제 올해 내년도부터 그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의 승차난 해소는 일단 택시 공급의 문제, 공급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00여 명의 인구를 책임져야 하고 또 택시 운수 종사원의 고령화, 65세 이상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택시 승차율을 좀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50%가 안 되거든요. 그것들을 좀 점진적으로 높여놔서 택시 총량제에 좀 반영하는 문제. 그다음 택시 종사원들의 수급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국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150여 명 정도가 이탈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위 과제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야간 콜과 관련된 2,000원 인센티브 지급도 그 단위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 지금 파주시는 예산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한 사항은 지금 아직 없는 거죠. 네, 그것이 정확하게 뭐 네. 국토부나 경기도의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시 자율적인 시비 100% 투입에 의해서 하는 거라 다른 시군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고 아니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곳도 있는데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경우로는 저희처럼 그나마 4월하고 5월에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효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왜 4월하고 5월에 그 콜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냐면 저희 1월,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6월, 12월이 가장 콜수가 많은데 배차 성공률이 떨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그 시점에 4월하고 5월 시범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건의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자료들은 있다는 거잖아요. 4월, 네, 분석 자료 5월에 기준에서 있습니다. 있다는 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또한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단도시 정보과 영상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해서 CCTV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파주시가 읍면동으로 따지면 20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삭감이 지금 50개의 부분에서 CCTV 부분에서 20개만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을 책정돼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읍면동에 하나씩뿐이 지금 책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생활 방범, 차량 방범, 교통 정보에 필요한 우리 CCTV인 거죠. 예, 지금 예산이 조정된 부분은 방범 CCTV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으로 한 50여 대에 2,600만 원 정도 대당 이렇게 예산에 올렸던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이제 20대 정도만 설치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20개 읍면동인데 하나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는 상황이라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는 것 맞습니다, 의원님. 근데 저희가 그 경기도 31개 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그래도 중상위권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곱미터당 그 CCTV 설치 건수를 살펴보면 파주시는 8대인데 반면에 경기도 평균은 16대고요. 비슷한 인근 시군에는 CCTV 설치 대수도 저희가 4,500여 대 되는데 나머지 시군에서도 면적이 작거나 인구 규모가 작아도 그 이상으로 5만 5천 대 이상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임위 그 개수 조정 심의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설치될 곳에 설치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책임 유무가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책임인 건지 아니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원인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는 CCTV 관련해서 그 50여 개소를 이제 100점 기준으로 해서 파주경찰서가 45점, 저기 파주시가 65점, 이렇게 배정을 해서 각자 이제 평가를 한 걸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제 50개 정도 계획을 했던 거고요. 이 평가표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를 반드시 이렇게 줘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부의 그 기준표 또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보내준 평가표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저희 자체 실정에 맞게 조금씩 점수 배점을 달리하는 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방범 CCTV는 신도시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동시장시를 다녀보면 이제 성과 그러니까 평가표에 의해서 순위는 아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 않고 또 고령 어르신이 많거나 아니면 일부 학생들이 두세 명이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데 퇴근할 때 너무 어렵다. 그래서 CCTV나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뭐 60점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기준점은 없습니다만 그 평가표에 의한 그 등수는 좀 논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곳은 저희가 정성적인 것을 좀 감안해서 설치하기도 하거든요. 특조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북부 쪽에는 조금 더 많이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 20대는 수량의 절대 부족이라고 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본 지역구에 그 설치 그 요청이 들어온 건수를 본 결과 16건 정도 됐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라고 그러면 한 건을 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어디에 놓을 것인가도 좀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 주민들의 불만도 가중될 텐데 이걸 과연 이대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뭐 예비 심사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평가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20개소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다라고 하면 일단 파주시는 그 평가표에 의해 다른 시군과 다른 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게 작년도인지 올해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좀 안 나는데 동물과 관련된 것도 CCTV로 좀 모니터링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점수의 배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면 배점을 좀 다시 재조정해서 사람이 조금 더 보다 더 안전한 그런 안전성에 좀 역점을 두고 20대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다시 재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렸는데 답변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뭐냐면 예산을 삭감이 됐을 경우에 설치될 곳에 설치되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건이든 사고든 뭐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시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뭐 시의원님들께서도 또 집행부에도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라 저희는 50개소에 대한 예산이 다 그러니까 확보가 되면 그 예산 가지고 원래 기준표를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서 꼭 필요한 것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은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의원님께 의회의 삭감에 대한 무게를 또 아니면 집행부에 대한 무게를 어느 쪽에다 실을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린 것 같네요. 예, 이 또한도 상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주차관리과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폐기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삭감이 돼도 뭐 가능한 건지 어떤 생각이신지요? 네, 그 안심번호 주차 안심번호 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서버를 이제 활용하는 그 서버 운용 비용을 분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액 2,200만 원이 삭감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는 일몰이 되겠습니다. 다만 요즘 주차 문제가 뭐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공동시설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단독 주택이 많이 있는 곳이든 사실 도로교통국의 업무를 맡다 보니 나중에 결론은 주차 업무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즘 주차 그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뭐 견인이든 아니면 다른 시민들 간 주차를 좀 빼달라고 하는 경우에 보면 그 핸드폰 번호 노출을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차관하게 된 경우이고요. 그래서 안심번호를 드리면 그 번호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문자에 활용되는 것들 또 개인 정보가 좀 악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막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제한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차관 사항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8개 시군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 이제 시범 사업 수준이고
대다수는 또 뭐 잘 되는 곳도 있고 또 덜어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근데 행정은 또 이제 잘된 곳을 모범 사례를 가져다가 저희 시에 접목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잘 운행되지 못하는 사례에서도 행정은 또 그 사례를 배워와서 파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조금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시범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면 진짜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도시발전국 균형개발과 도시재생 기반 구축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 이거 좀 삭감돼도 뭐 어느 정도 좀 예산이 배정이 돼 있는데요. 네, 뭐 맞습니다. 예.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으실까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저희 집행부한테 내년에 좀 이게 프로그램의 개선을 좀 개선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좀 색다르게 좀 진행을 하시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그래도 그게 맞춰가지고 좀 운영 방안을 개선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전액 삭감이 아니라 일부 삭감인데 그 의원님들의 그런 뜻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한번 개선 방안을 잘 마련해서 한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내년도 말에 혹시 이게 또 개선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750만 원 50% 삭감이 됐는데요. 네. 이 또한도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한 50% 이제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 중에서 지금 저희가 박람회 그 국토부하고 행안부가 추원하는 게 도시 지역 혁신 산업 박람회에 참가하는 예산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예산은 뭐냐면은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에서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게 지역을 갖다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자체 평가를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 평가 항목에 지금 이런 박람회에 참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 가지고 배점을 주는 게 있는데 총 100점 만점에 그 참가를 하게 되면은 7점이라는 배점을 좀 부여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돼 가지고 또 뭐 금촌이라든지 문산, 그다음에 지금 사업이 끝났지만 뭐 법원의 샛들마을, 그다음에 연풍리 샛들마을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배점 기준에 보면은 이 박람회 참가 여부, 지역 지자체가 얼마만큼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꼭 좀 다시 한번 좀 제고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산읍에 그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공모사업 진행되고 있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또한도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걸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점수가 또 틀려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올해는 참가를 했기 때문에 네. 참가한 내용으로 해서 배점 7점은 지금 확보를 해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손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